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호경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교육은 2022년 12월 데이터 대공개 의류 쇼핑몰 편입니다. 브랜드 소개, 매체별 데이터 최종 요약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브랜드 소개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데이터는 여성 보세 의류 쇼핑몰 K 업체의 데이터인데요. 타이트한 스타일을 주로 판매하는 쇼핑몰이고 객단가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매체별 데이터입니다. 지난달 2022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총 비용 652만 원을 사용해서 전원 매출액 1억 4,668만 5,61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브랜드 검색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되게 높게 나타났는데 브랜드 검색에서 1억 정도 전원이 발생해서 나머지는 4천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브랜드 검색을 제외하고도 되게 높은 수치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충 봐도 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평균 클릭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라서 243원 정도고 전환 개수는 이걸 제외하고도 300건이 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환율도 상당히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나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과가 좋지 못한 캠페인은 과감하게 오프를 했습니다. 제가 입원하기 전에는 이 업체도 쇼핑 검색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쇼핑 검색을 소액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전환이 안 나는 건 아니었어요. 간간히 전환이 날 때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요즘 쇼핑몰 쪽은 좀 지그재그라든지 브랜드 이런 아카이빙하는 그런 어플들이 조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쇼핑 검색 쪽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조금 좀 특히 이런 여성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성과가 좋지 못한 캠페인은 오프를 했고요. 또 우리 업체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발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저희가 어떤 키워드를 발굴했는지 이거는 좀 당연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왜 예를 들면 데일밴드도 상표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우리 업체의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괜히 날개부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네이밍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업체만의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핵심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물론 이런 키워드들은 자리 잡는 때까지 홍보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그렇게 뇌리에 박히고 나면은 그게 좀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좀 되게 장기적으로 볼 때 좀 굉장히 좋은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확장 소재 테스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쇼핑 검색을 하지 않고 파워링크만 하고 있었는데 파워링크에서도 되게 다양한 확장 소재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파워링크 그냥 사진만 좀 바꾸고 추가 제목 몇 개 쓰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효과가 있는 파워링크 확장 소재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 업체에 맞는 그런 파워링크 확장 소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것이 맞는지 잘 여러 개를 테스트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되게 업데이트가 또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제목도 원래 한 번에 1개밖에 노출이 안 됐는데 이제는 2개까지 한 번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도 조금 발빠르게 대응하셔서 바로바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SNS 메타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로아스가 987%, 구매 전원값이 3,127만 703원을 기록했는데요. 한 300만 원 정도 썼어요. 300만 원대로 비용을 써서 3천만 원 정도 굉장히 좀 높은 로아스를 기록했는데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들도 좀 되게 많고 로아스도 세트별로 좀 되게 좋은 거는 1,500%까지 기록을 해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좋아도 조금 상대적으로 좋지 못해서 이런 것들은 다 끄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업체는 어느 정도 이제 충성 고객도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결과를 단기간에 낼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운영 전략을 간단하게 공유해드리자면 트래픽 전환, 업체 목적에 맞는 캠페인 선정. 처음에 캠페인을 선정하실 때 그냥 좀 이론적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 처음 하니까 트래픽, 우리 뭐 처음 하니까 도달, 나 전원 많이 내고 싶어, 전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업체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 SNS 광고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지 요거를 잘 고려하셔서 초기에 캠페인을 세팅하셔서 중요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는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광고를 통해서 트래픽도 충분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충성 고객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환 목적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신러닝에 충분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 머신러닝이 돌아가기까지 이제 메타에서는 이제 최소 7일 정도는 해야 된다. 뭐 비용을 많이 하면은 그 머신러닝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한 번에 투자하시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조금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광고 상품 활용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막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뭐 옛날에는 뭐 카탈로그 이런 것도 없었는데 뭐 그런 것도 생겼고 뭐 이번에는 이제 어드밴티지 쇼핑 플러스 해가지고 좀 되게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최근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쓰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는 대로 했는데 잘 되는데 굳이 바꿔야 하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는 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좀 뒤처지는 그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 하시면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모비온 데이터입니다. 모비온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한 달간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소진 금액이 이제 247만 5,682원 정도를 써서 총 매출 3,559만 2,960원, 총 로어스 1,438%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면 모비온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느냐? 모비온은 그 배너 광고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겟팅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소재가 효율적이신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매체를 제가 이제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타겟팅에 집중해야 될지를 이제 매체별로 조금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SN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타겟팅을 진행하지는 않고 그냥 신규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비온을 이제 리타겟팅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매체는 우리 업체는 뭐 리타겟팅을 SNS로 하는 게 낫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업체는 그냥 뭐 모비온이나 ADN 같이 이런 네트워크 배너 매체로 하는 리타겟팅이 좀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매체에서 뭐 신규랑 리타겟팅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모비온은 지금 리타겟팅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근데 리타겟팅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어느 정도 트래픽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재가 효율적인지 당연히 이제 배너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뭐 타겟팅 백날 잘해봤자 소재 안 좋으면은 그 클릭까지 이루어지지가 쉽지 않잖아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저희는 아무래도 좀 쇼핑몰, 패션 쇼핑몰이기 때문에 조금 트렌드도 빨리빨리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배너 소재를 바꾸는 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바뀌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리타겟팅이다 보니까 뭔가 할인율을 강조하는 것도 좋고 뭐 쿠폰을 준다 이런 것도 좋지만 딱 심플하게 옷이 예쁘면은 또 들어보기 마련이거든요. 뭐 내가 장바구니에 넣었던 옷이 또 따라다니면 또 눌러보기 마련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비온에도 되게 다양한 타겟팅 기법이 있는데 뭐 장바구니라든지 뭐 이런 타겟팅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맞는 적재적소의 소재를 노출을 했고 그리고 또 좀 성과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소재에 좀 집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좀 패션이다 보니까 트렌드나 뭐 계절 이런 게 중요해가지고 성과가 좋은 소재라도 뭔가 좀 바꿀 때가 됐다 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조금 빠르게 바꿔주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최종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K업체는 의류 쇼핑몰, 이커머스 업체고요. 광고비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1,612만 5,974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광고주 KPI는 로아스 100% 이상이었고 매출은 2억 1,354만 8,574원을 기록해서 총 로아스는 1,324% 이제 KPI를 달성했습니다. 집행 매체는 제가 전부 다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카카오 검색 광고도 좀 소액으로 진행을 했고 SNS와 모비용을 집행했습니다. 핵심 운영 전략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의 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미디어 믹스 발굴 이 조금 되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해왔고 충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저 전략이 조금 맞았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매체에 맞는 타겟팅 전략을 실시한 것 이것도 이제 이 업체가 이렇게 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업체의 이제 성공 사례를 이렇게 자세하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모든 업체가 이렇게 다 빨리 로아스가 뭐 갑자기 1,600만 썼는데 뭐 2억 이렇게 이 정도 매출이 나오면은 전부 다 광고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기까지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뭐 우리 업체만의 조금 전략이 필요하다. 이 업체처럼 우리 업체도 좀 이제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제 직통 번호여가지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좀 메일을 주시면은 좀 자세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화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